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TN 불교TV가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 생중계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경북 칠곡의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사찰 박통사가 건립됐습니다. 이병훈 조성남 불자 부부가 10년간 불사 후 박통사를 해인사의 기준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법한 사찰 경영 방법을 제시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불교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스님들은 신도들의 사찰 참여에 대해 절반이 넘게 찬성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가운데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염원하며 자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 초선 불자의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유정주 당선인은 국가적 재난에서 예술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선 안 된다며 골든타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TN 불교TV가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 생중계를 비롯해 다음 달 2일까지 방영되는 BTN 봉축 특집 프로그램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TV와 라디오를 통해 장르를 불문한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선물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오전 10시부터 생중계합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불자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특집 대담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30일 낮 12시에 방송되는 특집 대담에서는 진제대종사가 부처님이 사바세계 오심을 찬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부처님 오신 참뜻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2개월간 BTN이 매일 방송한 드라마 붓다 55부작이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재방 요청에 힘입어 부처님 오신 날 저녁 8시부터 다시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만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밤 10시 30분, 일요일에는 밤 10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29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묵조선의 선맥을 따라서 대한불교 조동종 중국 순례기 2부작이 방영됩니다. 옛 조사 스님들의 수행 발자취와 선맥을 짚어나가는 조동종 스님들의 중국 순례기행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특집 다큐 승복 입은 외교관, 향덕 스님 세계의 평화를 전하다는 29일 저녁 7시 3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주한 외국인 대사들에게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를 소개하며 세계 평화, 화합에 앞장서고 있는 향덕 스님의 포교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가족의 참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큐멘터리 스님 아빠와 개구쟁이 삼형제는 29일 밤 10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30일 오전 8시 30분에는 신년 특집으로도 방영됐던 다큐 깨달음의 상징 의발이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재편성됐습니다. 할머니부터 여동생까지 3대가 출가하고 한때 잘나가는 직장인이었지만 불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경국 스님의 출가 스토리를 다룬 다큐 청춘 출가하다는 부처님 오신 날 오후 1시에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29일 오후 1시에는 지난해 열렸던 봉축 음악회 현장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투셨음을 사부대중이 온 마음을 모아 노래로 찬탄했던 지난해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특집 다큐 BTN을 만드는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됩니다. 25주년을 맞이한 BTN 불교TV의 지금이 있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BTN 직원들의 미디어 포교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는 충북 무심사에서 스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활하는 32명의 동자승들의 24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특집 다큐 스님아 놀자가 방송됩니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부처님 법 만난 것이 최상의 행복임을 자부하며 하루를 억겁같이 사는 치열하고도 자비로운 조계종 원로의원 해승스님의 삶과 수행을 다룬 법답게 살다 송암 해승대종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 현지 방문 취재를 통해 만난
세계적 스승 달라이라마와의 특별대담을 다룬 다큐멘터리 행복과 자비는 1일 저녁 7시에 방영됩니다. 특집 다큐 사형제 스님 인도에 가다는 1일 밤 11시 15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한 집안에서 태어나 나란히 불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형제 스님이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재미와 감동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2일 저녁 7시에 방영되는 영 부디스트 캠프를 가다 대학생 불교연합회 다큐멘터리는 갖가지 고민을 가진 대학생 청년들이 만해마을을 찾아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편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청취자들과 함께 봉축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오전 7시 향기로운 바람 좌우입니다와 9시 이동은의 라라랜드가 울림 앱과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금강경 설법지로 알려진 기원정사는 인도 마갈 타고 기타 태자 소유의 동산을 수달장자가 구입해 부처님께 보시한 겁니다. 경북 칠곡의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사찰이 건립됐는데 이 사찰의 불자 부부가 해인사의 기증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통사 개원법회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국의 고장 한국전쟁의 격전지 칠곡. 칠곡 낙동강 칠곡보 바로 옆에 위치한 박통사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병훈 씨는 1966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부상을 당해 서울 해군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유경수 여사의 위문 인연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병훈 조성남 불자 부부는 두 사람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사찰을 창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사찰 이름도 박통사라 짓고 지난 2010년 현재의 부지를 마련해 10여년간의 불사를 회항했습니다. 힘겨운 보릿고개 시절 국민 대다수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일미를 개발하여 해소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개인이 감당하시기보다는 해인사 기부를 통해 박통사가 불교 사찰로서의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것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존되시기를 뜻하시어 기부를 결심하셨습니다. 지난 26일 해인사 말사로 등록한 박통사가 개원법회와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스님은 박통사의 새롭게 모신 불상의 점안식을 통해 생명령을 불어넣었습니다. 주지 현흥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국장 스님들과 지역 불자들도 점안식에 동참하며 지역 포교도랑으로 발전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 또 유경사 여사님을 추모하고 생각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칠곡이라는 도당에서 또 박통사가 창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혀서 편안한 도당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도당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태자와 수달장자가 부처님을 위해 기원정사를 기증한 것처럼 이병훈 조승남 불자 부부도 지난해 해인사의 사찰을 기증한 결과 해인사 말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해인사는 불자 부부에게 지역 불교 홍포와 박 전 대통령 추모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개원법회에 정면법사로 나선 해인 총림 방장 원각스님은 여러 인연이 모여 건립된 박통사가 수행과 기도,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게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칠곡군 행정가서의 외로운 인연을 포함한 신고인연, 포지인연, 스님인연이 조화롭게 확대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포교하는 훌륭한 사찰이 만들어졌습니다. 5대의 인연이 모여 건립된 박통사가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업적을 널리 선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심 있는 영남의 중심지인 칠곡에 심은 불자 부부의 원력과 보시행은 우리 이웃과 사회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향기롭게 물들게 하는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찰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법한 사찰 경영 방법을 제시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제대로 된 경영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사찰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의 사찰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달간 사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비대면 활동이 권장되면서 온라인으로 법회와 강의를 제공했지만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찰을 여법하게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사찰 경영과 종무행정을 전공한 불교학자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펴낸 사찰 경영 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 된다입니다. 조 교수는 기존 운영 방식으로는 사찰 유지가 힘든 현실에서 사찰이 종교 본연의 가치로 보다 잘 운영되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경영이라는 그 본래 의미는 그 조직의 성과 향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리 추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조직에도 경영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사찰 경영에 대한 불교적 가치관 제공과 여법한 사찰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썼습니다. 이 책에서 조 교수는 사찰 경영의 핵심 주제를 재화, 인사, 포교, 스님, 사찰, 종단 등 총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사찰의 재화를 정제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모금 방식을 제안하는 한편 인재 양성과 활용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단 내부적으로 화합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사회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신도들이 재적 사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찰은 다양한 방편으로 정신적 만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사회 조직에 있어서는 물질적 이윤 제공이 크다고 하면 우리 사찰은 정신적 만족을 제공시켜줘야지 됩니다. 근데 그 정신적 만족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야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법회의 활성화 그리고 그 법회가 여법하게 진행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한국 불교. 이 책은 제대로 된 경영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사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스님들은 신도들의 사찰 참여에 대해 절반이 넘게 찬성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개 교구본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 미래 설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출가 종책 마련과 승가 공동체, 신도 종책, 종단 정체성 정비, 21세기 불교의 모습 등 100여 개의 항목으로 진행했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후 종단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가자 감소와 또 고령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확한 인식도 조사와 또 현실을 잘 반영한 이런 여론조사는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한국 불교가 발전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 영역 조사에서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에 대해 절반이 넘게 찬성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활용하고 신도들의 참여 속에서 사찰을 운영해야 한다는데 각각 55.2%와 60%가 긍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신도수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꼽았고 불교계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포교의 부재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불교의 현대화, 스님들의 도덕성 강화, 적극적 포교 등의 방안도 선호했습니다. 어떤 그 정책을 세워 나가서 스님의 개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가치관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것이 이제 종착화되고 정착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일단 이제 통계조사 끝나고 안에 지금 그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화시키는 작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행 활동에 있어서 전자매체의 도움 여부에 대해 70% 가까이 긍정하는 등 시대 변화에 적극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염원하며 부처님 자비의 등불을 밝힌 현장에 김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법 승 구호와 함께 부처님 자비 등불이 서귀포시를 환하게 밝힙니다.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가 지난 26일 서귀포 1호 광장에서 대회장 동해스님과 위원장 성근스님, 연합회장 덕조스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 꽃피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믿고 우리 서귀포 봉천의 발전을 아련드리겠습니다. 봉축탑이 훨씬 커져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그리고 우리 서귀포 불자와 서귀포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역대 최소 규모로 봉행된 점등식은 삼기위와 반야심경, 산해가를 부르며 3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 사태의 해결과 평화로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했습니다. 이 자비의 방명으로 해서 아무 탈 없이 이제 무사히 해제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자비 강령의 등불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켜지기를 바랍니다. 최남단 서귀포에서 밝힌 부처님의 자비 등불로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한 서귀포시 연등축제.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는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대법회와 제등행렬을 5월 17일 자구리 문화예술공원에서 연합합창제를 7월 12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제21대 국회 초선 불자의원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문화예술인의 현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경험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유정주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골든타임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불교 포교의 역할도 서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자 정치인으로 21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유정주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 강남 봉은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성스님에게 여여진이란 법명을 받은 유정주 당선인은 이날도 봉은사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며 법명처럼 변하지 않는 바른 불자 정치인을 서원했습니다. 뜻도 제 이름이랑 좀 의미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발을 정해 심지 주자. 그러니까 심지가 곱고 바르게 가라 뭐 이런 뜻인데 여여진도 아시다시피 여여하게 변하지 말고 가라 이런 뜻이어서 지금 제 상황이 굉장히 격변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주 당선인은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 회장으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유 당선인은 1989년 만들어진 국산 애니메이션 머틀도사의 제작자 유성웅 감독의 딸로 2008년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사 꽃다지를 설립해 2012년 신 머틀도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사태로 한중 합작 애니메이션이 불발되며 문화예술계에 큰 타격을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어려운 고비를 견뎌야 했습니다.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갈등의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1년 넘게 정부와 국회를 찾아 피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반 시민으로 정치의 문을 두드리긴 어려웠고 정작 지원에 필요한 법률과 방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고 비례대표 추천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됐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얘기를 해서 그게 정책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때 딱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치를 한다면 이것만큼은 개선하는데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선과 벽에 부딪혔을 때 이거는 정책화돼야 되고 입법화돼야 할 부분인데 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제 했었던 것 같고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한
어떤 힘이었나? 코로나 사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유 당선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상시적인 문화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들들 때문에 그걸 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뭐 있어도 한 달 정도 기다려봐야 된다는 어떤 희망 고문들, 그런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면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일으키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시급하게나마 빨리 찾아서 우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이 시기를 건널 수 있게끔. 그러기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첫 발을 딛는 유정주 당선인은 문화예술계 분야의 수건을 해결하기 위한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비용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거를 입양 보내는, 그리고 지식재산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산자와 그리고 창작자와 제작사와 기획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의 그 전체를 좀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자 의원으로 불교와 국회의 가교 역할은 물론 우수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며 포교에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유정주 당선인. 촛불을 밝히며 불전에 올린 유 당선인의 간절한 발언처럼 젊은 불자 정치인의 첫걸음에 응원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상급 승가고시가 다음 달 15일 시행됩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정부 지침과 종단의 청정사찰 실천 지침에 따라 잠정 연기했던 승가고시를 재개하기로 하고 상급 승가고시는 다음 달 15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세정, 발열 체크, 응시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3천만 북측 동포 모두에게 봉축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덕스님은 지난 22일 조선불교도 연맹에 보낸 봉축 서신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한반도의 모든 땅에 자비와 지혜, 광명이 충만하길 기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재난 속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하루속히 질병이 소멸돼 남과 북 모든 동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덕스님은 어둠 속에 등불이 빛이 나듯 진흙 속에 연꽃이 더욱 아름답듯 분단된 현 상황 속에 밝고 희망찬 미래의 통일조국으로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창녕 관용사 불교대학이 2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창녕 관용사는 지난 25일 대웅전에서 주지 정한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스님, 교무국장 인경스님, 조혜진 국회의원 당선자, 한정우 창녕군수와 졸업생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대학 제2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34명의 불자가 졸업했으며 전분남씨가 창녕불교사업연합 회장상을, 김천수, 윤재순 씨 등 불자 6명은 표창장과 개근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지 정한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불교대학이 작은 것을 돌이켜보고 큰 목표로 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부산 원광사 부설 재단법인 원광장학회가 지난 26일 원광사 야외 포대각 앞 잔디광장에서 제12회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원광사 주지 지광스님, 윤영길 신도회장, 김수곤 원광장학회 상임이사, 이헌승 국회의원, 김희곤 당선자를 비롯해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원광장학회는 이날 대학생 7명에게 각 100만 원씩, 고등학교 13명에게 50만 원씩, 총 1,3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광스님은 남은 삶을 밖으로는 불자 인재 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일로 안으로는 집필 작업과 방송 포교로 회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